42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 저는 오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72세, 평생 울지 않던 사람, 오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42년 동안 택시기사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혼 안 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인생은 운전대 위에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늙었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 전 겨울, 제가 23이었을 때 첫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사오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어른이네.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손은 거칠었어요. 42년 동안 운전대를 잡은 손, 굳은 살, 핏줄, 관절염. 아빠, 이제 좀 쉬어.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빠는 운전대 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 말인지. 5년 전 가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3기 판정받고 1년을 버텼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울면 안 된다. 가장이니까. 빈소를 지키는 사흘 동안 아버지는 엄마 영정 앞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말없이. 사무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다시 운전 나간다. 아빠, 좀 쉬다가. 쉬면 생각이 나. 엄마가.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많이 일했어요. 하루 12시간, 14시간.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일하는 게 편해. 사실은 엄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3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아직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경서 엄마, 미안해.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더 좋은 병원 데려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남은 건 택시가 전부였습니다. 3년 전 가을,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디스크가 심합니다. 운전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나와서 다시 택시에 올라탔어요. 아빠, 의사 선생님이 쉬래. 쉬면 우리 집 누가 먹여 살려. 내가 벌잖아.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월급으로 내 미래 준비해. 아빠가 아픈 건 아빠가 감당할게. 그날 저는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픈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요. 1년 전 여름,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아들. 아버지는 처음으로 외손자를 안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은 손도 떨렸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는 걸. 42년이 아버지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어제 아침,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 4시 30분에 늘 그렇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엄마가 없으니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반쯤 잔 상태로 대답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아버지가 택시기사로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8시,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절대 전화 안 해요. 손님 태우느라 바쁘니까.
아빠,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대답은 있었는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 집에 간다. 풀 죽은 목소리였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 택시에서 내려오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이제 그만하래. 누가? 조합에서. 왜? 아버지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늙었대. 그 한마디에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차고지.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오지 마. 창피해.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회사에 급하게 전화했어요.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택시를 타고 차고지로 달려갔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겐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고지 입구. 아버지는 택시 옆에 서 계셨어요. 차 문은 열린 채 그냥 서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얼굴. 엄마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 왔구나. 무슨 일이었어? 아버지는 택시를 바라봤어요. 오전 7시쯤 여기 차 세우고 점검하는데 조합 직원이 왔어. 그래서 나보고 다른 기사들 있는 대로 나오래. 왜? 모르지. 나가보니까 기사들이 10명쯤 있더라. 다들 나 쳐다보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앞에서 직원이 말하는 거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사고 한 번 안 냈다고 42년 동안이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웃더라 비웃듯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무사고가 기본이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사고 나면 문제 크다고. 그래서 조합이 곤란하다고. 자진해서 내려오면 좋겠다고.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조용히 해.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들어. 주위를 보니 다른 기사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버지한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물었어요. 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야. 10년 넘게. 매일 아침 얼굴 보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더라. 왜? 무서우니까. 뭐가?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사람들이 다 보는데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차 문 닫고 나왔어. 마치 죄 지은 놈처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라는 걸. 집에 가자. 제가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이 차 어떻게? 내가 처리할게. 42년을 이렇게 끝내야 하나. 아버지가 택시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쓰다듬듯이. 미안하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택시한테,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엄마한테. 집으로 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만 봤어요. 길 위를 달리는 택시들을. 저 차 내가 모는 거랑 똑같네. 저 기사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데 아직 운전하네.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만 못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자. 병원은 무슨, 그냥 좀 앉아 있을게. 아버지는 그렇게 바닥에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거실 벽에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후 2시쯤 아버지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귀를 대봤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72세 노인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어요. 같이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문 앞에 저녁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 후, 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밥. 마치 아버지의 인생처럼. 밤 8시, 아버지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평소보다 3시간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밤 11시에 주무셨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웠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검색했습니다. 택시기사 강제 은퇴. 결과가 많았어요. 고령 택시기사 퇴출 논란. 무사고 기사도 나이로 차별. 70대 기사, 억울한 퇴직. 댓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50년 운전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나라냐? 평생 일한 사람을 이렇게 버리다니. 하지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 들면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요즘 젊은 기사들도 많은데 굳이 노인들이?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새벽 2시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는 소리. 저는 급히 불을 껐어요. 문틈으로 보니 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봤어요. 신발장 위에 택시 키가 있었습니다. 예비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서 키를 집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나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그리고 키를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키를 다시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무너뜨려선 안 되겠다고. 누군가는 아버지 편이 돼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잔인할지, 아버지가 얼마나 더 아플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2년 동안 새겨진 몸의 기억.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일어나는 소리, 옷 입는 소리, 그리고 다시 눕는 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못 자? 응. 밥 먹을까? 아직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늘 아침을 드셨거든요. 운전 시작 전에. 하지만 이제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회사 가야 돼. 제가 말했어요. 응. 다녀와. 저녁엔 일찍 올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닫힌 문 너머에 아버지가 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머릿속엔 아버지 생각뿐. 점심시간 택시 조합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제 조합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네. 확인됐습니다. 그게 부당한 거 아닌가요? 부당하다는 게 무슨 의미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고도 없으시고 42년 동안 일하셨는데 왜 갑자기?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요? 고령 기사 안전관리 규정 70세 이상은 재평가 대상입니다. 재평가요? 평가받은 적 없는데요? 조합 방침입니다. 그 방침이 차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쳤어요. 옆 동료가 놀라서 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어요. 회사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소리 죽여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뭐 드셨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싱크대를 봤습니다. 냄비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라면도 안 드신 겁니다. 배고프지 않아? 내가 저녁 할게. 괜찮아. 입맛이 없어. 저는 주방에 섰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아빠, 저녁 드세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쳤어요. 딸그랑.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 손이 좀. 괜찮아. 아버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는데 또 떨렸어요. 밥알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 배 안 고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드시던 밥을 봤습니다. 한 숟가락, 딱 한 숟가락만 드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택시기사 부당해고, 노인 일자리 차별, 고령자 인권, 그리고 한 커뮤니티를 찾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킵시다. 거기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40년 일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식당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80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 드셨어요. 위험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42년 무사고 택시기사입니다. 어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늙었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죄입니까? 42년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는 게 정상입니까? 제 아버지는 5년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택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빼앗겼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밥도 못 드시고 손이 떨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 때문에. 제발 누가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분 후 댓글 하나. 우리 아버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20분 후 댓글 10개. 이건 아닙니다. 너무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1시간 후 댓글 100개. 조회수 1000명. 새벽 2시 조회수 10,000명 댓글 1000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일보 기자입니다. 네. 혹시 글 쓰신 분 맞으신가요? 택시기사분 따님. 네. 맞습니다. 취재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